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7월 1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얼망들만 꼭지로 이제 한번 다뤄보겠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패트리엇 미사일이 지금 함상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면서, 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말을 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레이버크급에서 발사하는 MK-41 수직 발사관이죠. 상상도이긴 한데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로키드 마틴이 이 기회를 좀 포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전 세계에서 특히 서구권에서 전통 서구권에서 나토 중심으로 새로 각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또 미국 주도의 체계가 고정됐었기 때문에 뭐 정부는 물론이고 각 방산업체도 구색만 갖추는 정도로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육군에서 사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최신형을 함상형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또 우리 해군에 의미하는 바가 또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짐작해 본다. 뭐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팩3 이제 MSE인데 최종 개선형이죠. 뭐 이거는 뭐 70 몇 년도부터 나와 상당히 오래된 미사일인데 계속 개선이 이제 나왔죠. 다른 대체됐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레이더도 옛날에 폐사에서 A사 방식으로 바뀌고 뭐 중간 유도 방식에서 이제 능동 레이더 탐색기 뭐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 뭐 K 밴드 레이더가 들어가고, 또 추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사일이 날씬해지고, 또 대탄도탄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직격탄도죠. 예, 뭐 파편탄도가 아니라 직격탄도로 바로 맞힌다. 그래서 이제 명중한 후에 후속 피해가 없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강이 되어 온 상태고,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는 우리 천궁2하고 비슷한 미사일이다. 같은 급의 미사일이다. 이런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는 뭐 극비 내용이니까 바깥으로 노출될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민간인 입장에서도 간접적인 증거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성능 범위 내에 들겠다. 이 정도는 유추는 또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패트리엇으로 버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SM2에서 SM6 또 SM3로 옮아가면서 버틴 건데, 거기에 서로 이제 양쪽을 노리는 부분이 좀 생긴 거죠. 특히 이제 로키드 마틴이 SM6가 가지고 있는 해군 시장 레이시온이죠. 거기를 노린다. 빈틈이 있으니까 노리는 거죠. 그 빈틈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도 지금 SM6를 일부분 세종대왕급이나 청도대왕급을 위해서 수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런 관점이 우리한테 흥미가 좀 있는 거죠. 자, 이건 네이발 뉴스에서 보자. 이제 하루 전에 나온 기사네요. 예. 자, 로키드 마틴이 그런 말을 쭉 해왔는데, 이지스 전투체계, 함정 전투체계잖아요. 예. 이거는 또 로키드 마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이나 이런 이제 이지스 전투체계를 가진 함정들은 전투체계는 로키드 마틴, 레이더는 아마 레이시온, 미사일도 레이시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미사일 자리를 내가 뺏어오겠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할 만큼 기존의 미사일 체계가 허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투체계, 함정 전투체계, 잠수함 전투체계가 이제 국산화가 됐죠. 예. 자, 이런 게 일과성이 아니라는 게,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SNA 2023이라는 행사에서 왼쪽은 네이발 뉴스의 이제 에디터고 편집자고, 오른쪽은 이제 토마스 코프만이라고 보니까 로키드 마틴에 있는 임원이에요. 거기서 전시를 했어요.
페이트리엇 최신 미사일을 갖다가 MK41에서 발사하는 그런 모형을 뒤에 저기 페이트리엇 미사일 보이죠? 그리고 밑에 구멍들 뽕뽕뽕뽕뽕 난 거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위치를 순간적으로 싹 바꾸는 노즐이 배치된 곳이고 우리 천국 미사일 저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마 우리 엘센도 저렇게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페트리엇 미사일의 영역이 육군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왜 함상형까지 들이미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요. 기존 함정 방어 시스템에 빈 곳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SM6잖아요 지금. SM6는 사거리가 지금 뭐 최소 240km 이상의 장사정거리 미사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트리엇 미사일은 사정거리 그만큼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천궁2랑 비슷한 미사일이니까 기껏 한 100km 날아가겠죠. 예. 그러면 뭐지?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고속 급기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을 준비했다. SM6가 이걸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것이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즉 SM6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된다. 대응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제가 레이션에서 가져온 문구인데, 이거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에어 워페어, 비행기 떨어뜨린다. 장사정 거리에서, 말 되죠. 그 다음, 볼리스틱 미슬, 즉, 탄도탄 돼 있고, 그 다음, 엔타이 서피스 워페어, 이거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대함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함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왜냐면 탄두의 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생각이 되긴 되는데, 두 번째, 탄도탄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주장을 잠깐 잘 읽어보면은, 최종 단계 탄도탄 요격 가능하다. 그리고 대함 크루저 미사일, 순항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대함 순항 미사일도 이제 종류가 다양해졌잖아요. 예전처럼 아음속으로 날아오는 게 있고, 하품처럼, 지금처럼 마하 3 이상으로 날아오는 초음속,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오는 지루콘 같은, 또는 활공형 미사일 같은 게 있거든요. 극초음속.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최종 단계 탄도탄 미사일도 이것은 탄도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고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즉, 탄도미사일이라도 요즘에는 마지막에서 회피 기동을 해요. 탄도 궤적도 날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그게 가능하면 그걸 분명히 강조했을 거예요. 왜냐? 그게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크루즈 미사일은 아음속 크루즈 미사일이다. 대함 미사일.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냥 타원형을 그리면서 오는 탄도미사일에 SM3가 막지 못한 고도 30km 이하로 떨어지는 배에 직격하기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 그거를 위치를 예측해서 격추시킨다. 요것을 의미를 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로키드 마틴이 노리고 있다. 왜냐? 이것이 실제적인 위협인데,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인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 또 극초음속 미사일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 이야기는 지금 레이시온 SM6 가지고 그걸 못 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하게 들이민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게 있었어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뭐 구색을 갖추는 정도니까. 근데 진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이 긴장이 고조되니까 막상 우리 배들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주적들이 우리한테 저런 무기들을 쏠 텐데 그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나? 없다. 그게 새로운 시장이라고 로키드 마틴이 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마침 거기 맞으니까 이걸 함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통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 뭐 순위가 군사력 순위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뭐 아니면 비슷하거나 프랑스, 영국, 뭐 독일 내실이 없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죠. 그들이 그들의 국방비를 어디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보다 못하면 못했지 미국보다 낫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똑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거의 같은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초나 작년 말부터 부각된 거예요. 아킬라라는 미사일 MBDA가 나토 국가들 제한을 중이에요.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죠. 이태리. 이게 뭐냐? 이들은 지금 아스터 미사일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천궁에 해당하는 미사일들이 아스터 15가 있고 아스터 30이 있어요. 사거리가 좀 다른 정도예요. 육상용으로도 쓰고 해상용으로도 써요. 근데 그들 미사일에 뭐가 부족하느냐? 마지막에 고기동을 하는, 즉 지르콘이나 활공체에 대항하는 초음속, 극초음속 공격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미사일들은. 예. 그래서 그거의 보완형으로서 MBDA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격탄두예요. 페트리아처럼. 자, 그런 고기동, 고속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격이 돼야 된다는 걸 확실히 느껴지죠. 예. 근데 지금 SM6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천궁2 같은 경우는 직격과 전과 확대형 탄두가 동시에 들어있죠. 아마 페트리아도 약간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비행기에도 쓸 수 있고 탄도탄에도 쓸 수 있고, 저는 그 유전자가 고스란히 우리 SM으로 옮겨졌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쭉 이유는 우리가 SM6를 이제 빈 기간 동안 SM 해상행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하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 SM 함상용이 가져야 될 기능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우리 군 개발자들이 모를 리가 전혀 없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고민했던 흔적이 여기저기서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했을 수 있겠다. 그 SM이 고민했던 요소들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거꾸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M6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패트리아 미사일로 간다. 근데 패트리아 미사일은 SM6가 가진 장사정거리가 안 돼요. 중형 미사일이니까 우리 천궁2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정거리용 SM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SM에 뭐가 들어가느냐? 천궁2에서 가지고 있는 대탄도탄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항공기 대응 능력도 가지면서 SM6급의 사거리를 가지겠다. 왜냐? 대형 미사일이거든요. 그건 장사정거리 미사일. 그게 우리 방향인 거예요. 네, 그거는 이미 이런 식으로 판세가 굳어진 지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런 미사일을 보유할 걸 알려진 지는 제법 됐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을 대입해서 넣은 거예요. 우리 SM을 개발할 때 ROC에다가 천궁2에 이미 넣었고. 근데 이들은 좀 늦은 거죠. 유럽과 미국들은. 그 빈틈이 있었고 그걸 이제 급하게 메꾸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 실제적인 위협 중에 하나가 이거죠. YJ-21 ASCM이라는 것은 아마 엔타이십 크루즈 미사일, 그렇죠? 대함 순항 미사일인데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055급은 우리 세종대왕급보다 살짝 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구축함이죠. 052는 아마 우리 세종보다는 좀 작은 거고, 우리 KDDX급이랑 비슷하거나 좀 작거나 그런 구축함이 주력 구축함이에요. 여기에 수직 발사관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YJ-21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상에서 접근해 오는 항모를 타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그것을 함상형으로 소형화시킨 거예요. 그 사거리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거 2,500, 3,000km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래도 1,200에서 1,500km가 나와요. 2022년 4월에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고요. 앞에 탄도에 보시면 뒤에 날개가 달린 게 보이죠. 네. 극초음속 활공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게 아까 아킬라가 이야기하는 또는 패트리앗을 소개한 로키드 마틴이 이야기하던 고속 초음속 내지는 극초음속의 고기동 위협체예요. 예. 이게 SM6가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SM은 당연히 이것을 감안했을 것이다. 예. 간접적인 증거로 확인이 돼요. 일단 천궁2가 그걸 이미 해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배치했던 해공 미사일, 단거리 20km짜리 방공 미사일. 그 다음 우리가 또 개발 중인 근접 기관포 있죠. 30mm짜리 CIWS라는 거. 그것도 마하 4 이상 대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미 구축된 그 함대 방공 자산들이 이미 초음속을 다 기반을 하고 있어요. SM이 유독
거기서 초음속이나 고기동이 대응이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렇게 세 차례 방어망을 우리는 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주변에 가상 적국인 중국이 이런 걸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이미. 그럼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걸 가져야죠. 예. 이거는 북한, 러시아도 이미 초음속 미사일을 가진 것으로 나오고 있고, 옆에 일본도 지금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램젯 기반의 초음속 미사일을 사거리 400km 이상짜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함을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당연히 대응에 들어간 거죠. 대응을 안 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YJ-18이라고 하는 크루즈 미사일 종류예요. 이게 아마 러시아 쪽의 기반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쉬운 거죠. 사거리에 220에서 540km 정도 나오는데, 이게 보면 이제 터보젯 엔진을 쓴 것 같은데 속도가 마하 3까지 나와요. 이것은 뭐냐? 안에 로켓 엔진 같은 게 추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함정의 레이더에 걸리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시스키믹으로 날아가죠. 4m, 뭐 10m 내외로 수면 위에 그 정도 높이로 떠서 가는데, 마지막에 레이더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동을 하면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가 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하 3이면 소리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초당 330에서 340m예요. 마하 3이면 그 3배니까 똑딱 하는 1초간에 1km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30km에서 보통 발견된다. 함정의 레이더로만 본다고 했을 때 30km인데 마하 3이다. 이러면은 30초 걸리는 거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래서 마하 6 정도로 만약 간다 그러면 15초예요.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는 시간부터 이 미사일 기준 30초밖에 안 돼요. 그럼 내부 의사결정해서 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대응 시간이 더 짧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 대응은 앞으로는 근접 방공 무기가 되는 것인데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AI가 하는 게 사람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뭐 겨냥해, 발사해, 뭐 이렇게 명령 전달하는 동안 이미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고, 이거는 예전에 이제 YTN에서 보도한 거고, 이거 기반은 아마 방사청에서 이야기한 걸 거예요. 이게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일 가까운 거 고도 10km까지는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 이게 뭐냐면 한국판 아이언돔이고, 그 다음 MSM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패트리앗 이렇게 돼 있죠. 저기 고도 한 20km까지. 요거는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궁2하고 패트리앗이 같은 급이라는 것을. 네. 이 같은 급의 기능을 지금 미국은 배에 넣겠다라고 로키드 마틴이 기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SM6가 이 부분이 안 된다, 사거리만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MSM3가 있는데, MSM3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A사 레이더가 들어가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 LSM을 개발 중이고, 저게 이제 함상형도 개발 중이고, 그 다음 LSM2로 가는 거고, LSM2로 가면 이제 탄도탄 전용으로 갈 것 같아요. 탄도탄 전용으로. LSM은 현재는 이제 대항공기용하고 대탄도탄용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항공기용도 LSM2처럼 대탄도탄 요격 능력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특히 활공치 미사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고도 한 30km가 넘어서게 되면은 공기 밀도가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 같은 거랑 아니면 LSM 대탄도탄이랑 또 대항공 유도탄의 경계선이 30km 안짝이에요. 그 언저리예요. 왜냐, 30km 밑으로 돼서는 날개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30km 넘어가게 되면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때는 노즐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날개가 없어져요. 사드에 보면 날개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게 활공체 미사일이나 초고속 순항 미사일들은 날라올 때 그 경계면을 타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죠. 우리 입장에 그렇다면서 고도를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뭘로 요격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런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의 미사일로 그런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까 저 아킬라라고 NVIDIA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이미 그런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작동할 수 있는 거. 즉 대기 내의 기준과 대기 외의 기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미사일. 자,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고 하니 업계에서는 향후 그런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3의 대항공기 미사일도 그런 능력들을 우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한 방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런 미사일들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트리엇을 M3 천궁2 비슷한 급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이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천궁2 UAE에 수출했죠. 그 A4 모델 레이더를 그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천궁3 정도 되는 걸 그들이 사간 걸로 봐지는데, 그때 UAE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겠죠. 가격도 보고 성능도 보고 정치적인 관계도 보고 그렇겠지만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미사일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스라엘제까지도 검토를 했어요. 바락 8, 미국 패트리엇도 했고 아스터 30 요거 비교를 했어요. 요것들이 다 비슷한 급의 미사일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LSM을 말할 때는 SM6급의 사거리에다가 지금 천궁2의 역량을 같이 동시에 갖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미국은 그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 SM6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빈 구석이 아니냐. 초고속의 고기동이 대응이 안 된다. 여기서 고기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갔었어요. 목표 지점에 미리 이제 이 지점 저 A, B, C, D를 거쳐가 이러면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지점들을 거쳐갔어요. 상대방이 예측을 하기 어렵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작위로 바뀌는 거죠. 근데 평면상에서. 근데 지금은 약간 3차원상으로까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궤도가. 그러니까 회오리 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상대방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A4 레이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추적하기 위해서. 갈수록 미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게 SM6가 충분치 못하다. 패트리엇이 그 자리를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로키드 마틴이 주장하는 근거도 거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낮게 나르면서 속도도 이제는 아음속이 아니라 이제 속도에 마하 3 이상으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동을 3차원으로 한다는 거 예측 불허하게. 안 맞으면 당연히 다시 돌아오죠. 그런 것을 여러 발 쏜다는 거예요. 여러 발.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지금 답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천궁2를 소개할 때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천궁2와 동급 미사일이 뭐냐. 팩3, 패트리엇, 아스터 30, 바락 8, 저기 이스라엘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이 이제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은 급이고 그 다음 LSM이라는 급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함상형으로 만들 때는 SM6의 부족한 부분까지 우리는 포함한다. 미국처럼 SM6도 싫고 페이트리엇도 싫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중간한 소리를 안 하게 한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LSM은 장거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고 천궁2를 같이 넣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우리는 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대한 미사일들이 사거리가 지금 뭐 200km, 300km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요즘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로 보면은 사거리를 400, 500km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비행기가 이제 5세대, 6세대로 넘어가잖아요. KF-21만 하더라도 내부 무장창에 넣을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500km 이전에서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공위성 같은 거에 도움을 받고 아니면 고고도 무인기에 도움을 받아서 적의 목표를 탐지한 다음에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SM6가 사거리가 아무리 늘어서 뭐 300 몇 킬로 된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앞으로 전장에서는 비행기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대한 미사일을 사격한다고 뭐 100km까지 들어온다, 200km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적 러시아나 중국의 전투기나 전폭기들이 뭐 나 미사일로 맞추시오 이러면서 200km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500km 전에 내가 대공 미사일로 사격할 수 있는
그 전에 미사일만 딱 떨고 간다는 거예요. 그 미사일도 무시무시하게 빠르고 고기동하는 미사일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배 한 척에 값이 1조가 넘어가는 세상인데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다청 방어란 개념은 있는데 미국 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SM-3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 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함 방공이라기보다는 영토를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딱 맞죠, 일본. 동해를 넘어오는 탄도탄을 대기권 내에 들어오기 전에 뭐 고도 400, 500km에서 잡는다. 그래서 자함 방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일단 뭐 다청이니까 청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 SM-6가 해주는 일이거든요. 예, 예. SM-6 밑에 뭐가 있느냐, C램 미사일이 있어요. 예. 저기 뭐 사이드 와인드 미사일을 함상에서 발사하게 돼 있는 거, 사거리가 10km 정도 되죠. 그 다음 팔랑스 20mm 기관포가 있죠. 사거리 1.5km.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은 아까 페이트리엇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M-6는 고속의 고기동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저렇게 로키드 마틴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분명히 허점이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짐작이 돼요. C램이나 팔랑스, 오래전에 개발됐던 미사일들이에요. 근데 초음속 세상이 왔잖아요. 이제 초음속 고기동.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선을 한다 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개선 모델이 나오고 있지만, 그 누구도 분명하게 나는 이까지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요. 자, 볼까요? 왼쪽 위에가 팔랑스고, 제 위에가 이제 KU 밴드인가 뭐 그게 들어가는데 A사 레이더는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최신형이 마하 2에 대응한다, 마하 2 이상에 대응한다, 그 정도. 근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도 썰이 있어요. 예, 자신은 없죠. 그러니까 붙어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C램이고, 원래 램에다가, 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함에 있는 레이더의 관제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IWS의 펠랭스처럼 펠랭스 같은 레이더를 갖다 붙인 거예요, 위에. 대신에 이제 미사일의 발수가 적어진 거죠. 예, 예. 우리는 저걸 이제 해궁으로 대처를 했죠. 저것도 초음속 대응이 이제 된다, 로 개량할 것이다 하는데 강한 주장은 없어요. 얼마 이상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거 이거 한번 보세요. 밑에 거. 지금 이제 이번에 충남함부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개발 중인 거고, LIG에서 하는 거죠. 마하 4 이상에 대응한다고 딱 돼 있어요. 마하 4 이상이면 마하 5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 대응이에요. 전부 다 A사 레이더고, 레이더가 먹통이 되거나 여러 가지 뭐 전자전을 시행하게 돼서 레이더가 먹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EOTS, I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작전을 하겠다. 대응. 그래서 목표도 15개, 20개 대응이 된다. 30mm 강력한 탄을 썼죠. 마하 3만 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1초에 1km를 날아와요. 그런데 위에 펠랑스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5km밖에 안 돼요. 1.5km 날아오는데 마하 5면, 예를 들어서 지르콘 같은 게 날아오면은 1초 만에 날아와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미사일들이 다 안에 둔감 폭약을 써요. 그래서 화약에 맞았다고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버텨요. 예? 20mm 탄 몇 개 맞더라도 탄도가 약간 흐트릴지 몰라도 1.5km를 날아오는데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마하 5면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mm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거리가 좀 길겠죠. 아무래도 펠랑스보다는 2km 이상은 되겠죠. 예, 유효사거리가.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위협을 왜 신경을 안 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예, 가상의 적국이 전부 다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쟁이 생기면 옛날 미사일 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데, 예? 최신형 미사일 쏘지. 적이 가장 막기 어려운 거. 그것도 그냥 여러 발. 예, 확실하게 보내야 되니까. 자, 우리 해군 미사일도 그렇게 국내에서 대접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접을 아주 잘 해줘야 되는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초음속 대응이라는 걸 명시하고 개발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패키지는 다 초음속 대응이에요. 다. 미군의 패키지보다 훨씬 나아요. 그들은 자신이 없어요. 예. 시대가 바뀐 걸 알지만 부흥을 해가는데 미적미적되고 있어요. SM-6가 그걸 보여주고, 펠랭스가 그걸 보여주고, C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반면에 우리는 확실하게 ROC의 초음속 대응 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탄도탄 대응. 예. 저 그 말은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않지만은 아까 패트리앗이 이야기하는 고기동 고속 목표물에 대한 ROC가 저는 들어갔다고 봐지는 거예요. 왜냐? 그게 현실적인 위협이니까. 자, 해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적외선 탐색기가 들어갔고 최근에 정보를 제가 봤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것 같은데 KA 밴드도 아니고 밀리미터파가 들어갔어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아파치에 들어가는 밀리미터파 가장 해상도가 좋은 거예요. 멀리 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해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멀리 볼 필요가 없는 거죠. 20km 안짝에서 저게 접근하는 초음속 고기동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눈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제일 정밀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왜? 20km 안짝이면 잘못 맞으면 맞히더라도 내 함정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와 코를 부딪힐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실험했던 그 LSM2 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거기 있는 적외선 센서가 날라오는 탄도탄에 탄두부하고 로켓부를 구분해서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3개월 전에 나왔던 건데 이게 국방뉴스죠. 이 순삭 밀토기. 그래서 전 처음으로 이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KA 밴드 정도이지 않을까. 왜냐면 패트리앗도 KA 밴드거든요. 근데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더라고요. 이거는 훨씬 더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공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천궁이나 LSM에 들어가는 레이더 추적기, 능동 레이더 추적기의 밴드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 각각 미사일들이 가지고 있는 최적 성능을 낼 수 있는 밴드가 들어가겠구나. 거기 필요한 그게 뭐 A3은 A4고. A4가 일단 들어가면 주파수를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밍이 엄청나게 강해요. 예. 자, 그런 부분들도 최적으로 반영이 됐겠구나.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 밴드로 시작되면은 저게 이제 우리 이번에 나온 충남함의 통합 마스터, 그다음 LSM의 레이더 S 밴드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X 밴드, 저거는 우리 KF-21에 들어가는 항공기용 보통 X 밴드 많이 쓰죠. 그다음에 K 밴드 썼고 패트리앗 미사일. 일본의 대한 미사일도 K 밴드 쓰는 것 같아요. K나 KA 밴드. 근데 우리 해공에는 밀리미터파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4월 26일에 방위사업 14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지스함에 SM6급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한다라고 7,600을 쓰기로 돼 있어요. 저 이지스함이면 KDX3 1이면은 세종대왕급이고 2면 정조대왕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SM이 시간이 조금 몇 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SM6를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고, 그렇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 LSM이 준비될 동안에 빈틈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앗이 함상용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한계성이 있다. SM6가. 왜? 우리 근접 방어 체계는 다, 그 CIWS든 해공이든지 간에 초음속 고기동을 대응하는데 SM6는 그게 안 될 수 있다. 그걸 패트리앗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전 기종에 이걸 쓴다? 전 함정에 이걸 쓴다? SM3까지 쓴다?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임시방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조대왕급을 소개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SM 해상이 준비되면은 그게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세종대왕급과 다르게 저기 배 앞에 있는 저 수직 발사관의 높이를 몇 미터 높였다. 이게 높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세종대왕급에서는 판판해요. 지금 똑같은 VLS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 KVLS1이나 아니면 MK41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면 이렇게 워낙 큰 배기 때문에 단을 올릴 이유가 없어요. 저렇게 단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 향후 제자리에 바로 한국형 수직발사관 2
우리 SM을 넣을 수 있는 그 수직 발생을 넣기 위해서 계량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